오늘부로 강전무와의 계약을 종료합니다. 그 말은 마치 뺨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3년 전 내가 직접 고른 최고급 흑단회의 테이블 위에 당장이라도 토하고 싶을 만큼 속이 울렁거렸다. 15년이었다. 이 회사를 바닥부터 일구는 데 바친 내 인생 15년이 그 짧은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단 한 문장의 통보와 텅 빈 눈빛으로 나를 해고했다. 나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남자들. 내가 돌잔치에 참석해 축하해줬던 그들의 아이들.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새벽 2시에 울먹이며 전화하면 내가 뒤처리를 해줄 걸 알고 매달렸던 그 남자들. 지금 그들은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 최태석 회장만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기업가 특유의 무관심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경련을 감추지는 못했다. 만족감. 그 늙은 여우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제 이름은 강지윤입니다. 올해 43살이고 저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17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래 메디컬 솔루션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고 피가 끓고 심장이 뛰게 만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회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로 결정했네. 최 회장이 한때 나를 감동시켰던 그 연습된 CEO의 중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네의 자리는 김민준 상무가 맡게 될 거야. 즉시 발효되네. 김민준. 그 빌어먹을 김민준. 최 회장의 딸 수진과 결혼한 다음 날 상무 타이틀을 달고 회사에 들어온 지 고작 7개월 된 사위. 지난주에 내게 의료법상 환자 비밀 유지 의무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봤던 바로 그 김민준이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내 목소리가 마치 남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이사회 투표는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나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커피 한잔 하자며 문자를 보냈던 박전무, 우리 CFO를 빤히 쳐다봤다. 박전무는 갑자기 자신의 수첩이 세상에서 제일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고개를 쳐박았다. 어젯밤 결정됐네. 긴급 이사회였지. 나에게는 통보되지 않은 긴급 이사회.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고작 32살짜리 전직 사모펀드 출신이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줄을 잘 선 게 인생 최대 업적인 놈을 앉히기로 투표한 것이다. 인사팀에서 퇴직 패키지를 준비했네. 최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아주 넉넉할 거야. 우린 괴물이 아니니까. 강전무. 아니, 차라리 괴물이라면 본색이라도 솔직했을 것이다. 나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15년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수동에 개조된 창고에서 직원 17명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첫 대학병원 계약도 제가 직접 따냈고 아무도 해결 못했던 싱가포르 수출건을 살리려고 식중독 걸린 몸으로 비행기에 탔던 것도 저였습니다. 회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집단적인 죄책감이 쓴 쇠맛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자네의 기여는 고맙게 생각하네. 최 회장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래 메디컬은 이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헬스케어 시장은 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이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딸이 남편을 임원실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무 커버렸고 너무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즉, 내가 그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이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내면의 지진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사무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네. 최 회장이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쉬게. 보안팀이 도와줄 거야. 보안팀? 마치 내가 뭘 훔치기라도 할 것처럼. 내가 이 회사에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은 것처럼. 주말, 명절, 일 때문에 항상 뒷전이라 시들어버린 연애들.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를 짓느라 아버지의 마지막 생신조차 놓쳤던 나였다. 내년엔 좀 한가해질 거야 라며
난자 냉동을 미루다 결국 시기를 놓쳐버린 나였다. 내 인생은 곧 미래 메디컬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를 범죄자처럼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사무실로 걸어갔다. 팀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내 팀? 아니, 이제는 아니었다. 사내 정치판의 소식은 빛보다 빠르다. 메신저와 귓속말로 퍼지는 디지털 정보. 벌써 사람들이 내게서 거리를 두고 줄을 다시 서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정오쯤이면 내 최측근들조차 김민준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내 사무실. 바빠서 풍경을 감상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곳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상패들, 조카들 사진 내 아이는 없었다. 책상 아래에 비상용 하이힐. 내가 추방당한 삶의 유물들이었다. 나는 탕비실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가져와 굴욕적인 짐 정리를 시작했다. 15년이 상자 하나로 축소되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 첫 100억 계약을 따낼 때 썼던 행운의 펜, 초창기 멤버들과 찍은 액자 속 사진.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떠났고 남은 건 나뿐이었다. 충직하고 미련했던 강지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손을 뻗자 목이 메어왔다. 내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다. 꾸준히 자라렴 너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무관심 속에서도 살아남아 잎을 틔운 녀석. 내 인간관계나 가입 능력과는 다르게, 그리고 내 경력과는 다르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녀석. 똑똑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지난 6년 동안 내 비서였던 이 대리가 문가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벌써 저한테 김상무님 보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맡아 다리씨.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 해결해야지. 이해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사람들이 전무님이 서라벌 병원 인수건을 망쳤다고 수군대요. 비용 통제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벌써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다.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그게 개소리라는 거 알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라벌 건은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인수였어. 알아요. 다들 알아요. 그녀가 머뭇거렸다. 그 사람이. 전무님 파일이랑 연락처 전부 다 달래요. 당연하겠지. 김민주는 내 로드맵 없이는 내 일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테니까. 회사 규정상 IT팀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전해줘. 나는 기업 절차라는 게임을 이용해 대답했다. 이 대리가 나가자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겁쟁이 동료들의 가짜 위로를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다. 강지윤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쓴 채 전화를 받았다. 강전무, 나 민혜경이에요. 숨이 턱 막혔다. 민혜경. 미래 메디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제니스 메디컬의 대표. 최태석 회장이 정장 입은 독사라고 부르던 여자. 지난 2년 동안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미래 메디컬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던 여자. 민 대표님, 나는 신중하게 말했다. 뜻밖이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했다. 소식 들었어요. 이 바닥 소문 빠르잖아요. 오늘 좀 만나죠. 내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해고당한 당일에 경쟁사 대표를 만나는 건 근로계약서상 적어도 3가지 조항 위반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직원이 아니지 않은가.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단순하게 물었다. 미래 메디컬이 창사 이래 가장 멍청한 결정을 내렸고 그 수혜를 내가 입고 싶어서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신라호텔 1층 더 라이브러리 사시 혼자 와요. 이 시련을 당신 인생 최고의 기회로 바꿀 방법을 논의해 봅시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앞으로 1시간 정도만 내 소유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꽉 쥐었다. 미래 메디컬은
15년의 헌신 끝에 나를 버렸다. 놓쳐버린 가족 행사, 실패한 연애, 미뤄둔 꿈들, 그 모든 것을 고작 회장 딸과 결혼한 게 유일한 스펙인 남자 때문에 휴지 조각처럼 버린 것이다. 나는 초라할 만큼 작은 내 짐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난초를 보았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보안팀 문자였다. 20분 뒤 에스코트 예정입니다. 제 발로 걸어나갈 품위조차 허락하지 않는군. 초기 충격이 가라앉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단순히 분노나 상처가 아니었다. 더 어둡고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그들은 나를 밀어내고 내 업적을 지우면 내가 그냥 사라질 거라 생각했겠지. 최태석은 항상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게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나를 학대해도 더 달라고 조르는 충직한 일개미, 믿음직한 부관 정도로만 봤다. 내 안의 강철 같은 심지는 보지 못했다. 내 수능적인 태도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어 민혜경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 퇴직 합의서가 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들이 뭘 제안했든 그들이 내게서 뺏어간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테니까.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다. 작년에 내가 채용 승인을 해줬던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다. 그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전무님. 나이든 쪽이 작게 말했다. 알아요, 박 팀장님. 나는 작은 상자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다들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가자 대화가 멈추고 키보드 소리가 뚝 끊겼다. 모든 눈이 내 마지막 행진을 쫓았다. 어떤 눈은 동정했고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으며 몇몇은 노골적인 야망을 드러내며 내 추락이 자신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계산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민준이 이사 2명과 함께 서 있는 게 보였다. 그의 맞춤 정장도 그의 근본적인 평범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연습한 티가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 없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의 표정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품위 있게 지나쳐야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춰섰다. 축하하네 김상무.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컸다. 가기 전에 퀴즈 하나만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가 뭔지 기억하나?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김상무님도 규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한 이사가 급히 거들었다. 물론이겠죠.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초법령이니 명확성을 위해 모두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김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그가 말끝을 흐렸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지. 내가 말을 끝맺었다. 2011년 제정됐고 우리 회사 첫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도 내가 썼어. 자네 새 사무실 왼쪽 책장 파란 바인더에 있으니 내일 보성 대학병원장이랑 통화하기 전에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양반들 원칙주의자거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건 꽤 통쾌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현실처럼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15년을 드나들던 건물, 이제는 출입 금지가 된 곳. 내 사원증은 이미 정지됐고 이메일은 차단됐다. 15년이 15분 만에 지워졌다. 나는 과시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샀던 내 차, 은색 아우디에 앉아 비로소 일어난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뜨겁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다. 잃어버린 내 정체성, 이제는 무의미해 보이는 희생들, 탄탄대로라고 믿었던 미래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잦아들자 그 어두운 감정이 다시 돌아왔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들은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보여줘. 나는 백미러를 보며 화장을 고치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시동을 걸었다.
사시에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미팅이 있었다. 신라 호텔은 미래 메디컬의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 기술에 맞서는 올드머니의 품격. 나는 윤기 흐르는 나무 장식과 정중한 서비스 사이에서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아마 호텔과 나 둘 다 품위를 잃지 않고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걸 지켜봐 왔기 때문일 것이다. 더 라이브러리 라운지 구석 자리에 민혜경 대표가 홀로 앉아 있었다. 55의 나이에도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사과해 본 적 없는 여자의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은발이 섞인 검은 머리는 날카로운 단발로 잘려 지적인 눈매를 강조했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자 일어섰다. 강전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자신감 넘쳤지만 지배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에 편안함을 느끼는 여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딱히 더 좋은 할 일도 없었고요. 그녀는 내 솔직함에 미소 지었다. 주문부터 하죠. 그러고 나서 미래 메디컬이 어떻게 나한테 경쟁 우위를 갖다 바쳤는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얼그레이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카페인이 필요했다. 당신 커리어 쭉 지켜봤어요. 직원이 물러가자 그녀가 말했다. 15년 동안 미래 메디컬의 운영 인프라, 병원 네트워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고객 관계까지 다 당신이 만들었더군요. 그녀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이 곧 미래 메디컬이에요, 강지윤 씨. 최태석이나 그 골프 치러 다니는 이사진들이 아니라 그녀의 말은 아직 아물지 않아 피가 흐르는 상처를 건드렸다. 분명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쓴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내가 말했다. 회장 딸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자격인 놈한테 대체되는 걸 보면요. 최태석은 원래 멍청했지. 민 대표는 가벼운 경멸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실이 나에겐 기회예요. 제니스에 와요. 강전무. 그냥 임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나는 눈을 깜빡였다. 파트너, 지분, 이사회 의석. 최태석의 에고 따위에 방해받지 않고 일할 자유.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제니스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당신이 미래에서 해결하는 걸 지켜봤어요. 최태석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마다 딴 직원은 일 없이 일한다면 당신이 뭘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봐요. 제안은 대담했지만 나는 15년 동안 건강한 의심을 키워왔다. 왜 저한테 그렇게 많은 걸 맡기시죠? 전 경쟁사 사람이었어요. 제가 최태석이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요. 민 대표가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테이블에 시선을 끌 만큼 호탕한 웃음이었다. 최태석은 그런 고단수 작전을 짤 머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한테서 나랑 아주 비슷한 무언가가 보여요. 평생 과소평가 받아온 여자, 절반의 인정을 받기 위해 2배로 일해온 여자, 회의실에서 남자들이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 박수 받는 걸 지켜봐 온 여자의 눈빛 말이에요. 그녀가 찻잔을 정확하게 내려놓았다. 나는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의 표정을 알아봤다. 그녀의 말은 계시처럼 나를 때렸다. 맞다. 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15년 동안 분노를 억누르고 맨스플레인에 웃어넘기고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업적이 되는 걸 지켜봤다.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석회화되어 위험한 무언가로 굳어져 있었다. 정확히 뭘 제안하시는 겁니까?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민혜경의 눈이 반짝였다. 미래 메디컬이 지난 6년 동안 세종대학병원 계약을 독점해왔죠. 3개월 뒤 갱신이고 연간 규모가 500억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2번의 재계약 협상을 내가 직접 주도했다. 그거 내가 원해요. 그녀가 담백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가져올지 정확히 알고 있고. 세종대학병원 계약, 미래 메디컬의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 나는 시스템 구축부터 전산 오류 해결,
예산 문제까지 직접 챙기며 그 관계를 바닥부터 쌓아 올렸다. 병원의 모든 이해관계자 이름을 외웠고 누구네 애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누가 기술적인 디테일을 원하고 누가 비용 절감만 원하는지 꿰뚫고 있었다. 제 경업 금지 조항이 내가 말을 꺼냈다. 공격적이지만 결국 제한적이죠. 민 대표가 말을 받았다. 우리 법무팀이 미래 메디컬 임원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12개월 동안 우리 직원으로 일하거나 그쪽 직원을 빼오는 건 막을 수 있어도 당신이 그들의 고객사에게 자문을 해주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우아한 허점이었다. 내가 조심하기만 한다면 세종병원에 컨설팅을 해주는 건 경업 금지 위반이 아니었다. 그리고 세종병원이 내 컨설팅 조언을 듣고 업체를 바꾼다면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파트너 자리까지 주시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큰 제안인데요. 민혜경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중간한 거 전부 갖느니 특별한 거 절반 갖는 게 나으니까. 난 남들이 버린 재능을 알아보고 제니스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최태석이 세종병원을 잃었을 때 표정이 보고 싶어서 5년을 기다렸거든요. 자기가 잃은 게 단순히 당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이죠.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아는 적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최태석에 대한 그녀의 원한은 꽤 깊어 보였다. 그 역사는 나중에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으로선 복수심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자율권 보장해주세요.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 팀은 내가 꾸리고 관계 구축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좋아요. 그리고 파트너십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2년 보호 조항도요. 합리적이네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짜 해고 사유가 뭡니까, 민 대표님? 귀가 밝으시잖아요. 진짜 이유가 뭐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털어놓을지 저울질했다. 태성그룹 인수건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태석이 다음 달에 발표할 계획이죠. 3조 원짜리 딜,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죠. 하지만 그쪽 보안 프로토콜, 엉망진창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당신이었다면 바로 알아챘을 거고 계약 전에 고치라고 요구했겠죠. 태성그룹. 처방전 관리 시스템에 떠오르는 별이었지만 화려한 UI 뒤에 근본적인 보안 결함이 숨어 있었다. 6개월 전 내가 최 회장에게 인수 반대 의견을 냈던 곳이었다. 김민주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못 보겠군요. 내가 큰 소리로 깨달음을 읊조렸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볼 테니까. 민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은 실사 듀 딜리전스 전에 당신을 치워야 했어요. 문제를 보고도 묵인하거나 아부하지 않을 유일한 임원이 당신이었으니까. 배신감이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내 무능력이 아니라 내 유능함 때문에 나를 제거한 것이다. 나는 낙하산 인사에 방해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모한 야망에 위험한 존재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이직 결정이 아니에요. 완전한 재탄생이죠. 그녀가 말을 마쳤다. 이해해요. 48시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연락 줘요. 그녀가 명함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의 시장 가치는 당신의 지식이 가장 생생하고 당신이 그녀가 의도적으로 말을 멈췄다. 불의를 바로잡을 기회가 가장 강력할 때, 즉 그들이 당신이 쌓아놓은 관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인 지금이 제일 높다는 걸요. 불의를 바로잡는다. 내가 꾸미고 있는 일에 붙이기엔 너무나 문명적인 표현이었다. 신라 호텔을 나설 때 봄 저녁 공기는 가능성으로 찌릿했다. 핸드폰이 전 동료들의 걱정, 문자들로 진동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전부 무시하고 무작정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갔다. 사무실 벽이 옥죄어 올 때 점심을 먹곤 했던 작은 둔치였다. 한강은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미래 메디컬 건물이 보였다. 위층 임원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나 없이도 계속되는 그곳을 보며 씁쓸해하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다. 세종대학병원 진료부원장 송미란 박사였다. 강 전무님. 익숙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방금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송 원장과 나는 수년간 협업하며 단순한 고객 관계 이상을 쌓았다. 시스템 통합 문제로 밤샘을 함께하고 책 추천을 주고받고 그녀의 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축하주를 함께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최 회장이 직접 전화해서 서비스에 아무 변화 없을 거라고 장담하더군요. 그녀의 톤에서 그 통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위가 직접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재계약 확정하기 전에 다른 옵션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단호함은 명백했다. 강 전무님, 우리가 미래 메디컬을 선택한 건 전무님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니즈를 이해하고 문제 생기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핑계 대신 해결책을 가져오던 태도 때문이었죠.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큰 힘이 되네요, 송 원장님. 빈말 아닙니다. 재계약 절차 3개월 남았지만 지금부터 업체 평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전무님의 독특한 시각으로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윤리적으로 그녀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초대였다. 조만간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리가 좀 되면요. 잘 됐네요. 다음 주에 비서실 통해서 연락드리죠.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강 전무님, 그들의 손실은 누군가의 이득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이 내려앉아 하나둘 불이 꺼지는 미래 메디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유리타워에 바친 내 인생 15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15년의 성취. 최태석의 오만한 표정, 김민준의 근거 없는 자신감, 내 눈을 피하던 이사들, 헌신짝처럼 나를 버린 회사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떠올랐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혜경의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다. 오후에는 제니스 메디컬의 강남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의도적으로 강 건너 미래 메디컬 최태석의 임원실이 보이는 곳을 골랐다. 저녁에는 내 경업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세종대학병원용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했다. 해고당한 지 3일째, 옛 비서, 이 대리에게 문자가 왔다. 김상무, 서라벌 병원 통합 문서를 못 찾겠다고 난리예요. 이사회에서 깨졌어요. 회장님 극대노. 나는 미소 지었다. 서라벌 문서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공용 드라이브 인수합병 서라벌 최종본 폴더에 정확히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15년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지도 없이는 미래 메디컬에서 무언가를 찾는 건 눈 가리고 미로 찾기나 다름없었다. 나는 아무런 사보타주, 파괴 공작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아틀라스가 되어 지구를 떠받치는 걸 그만뒀을 뿐이다. 일주일 후 나는 민혜경의 법무팀 도움을 받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첫 고객으로 세종대학병원을 맞이했다. 프로젝트명은 재계약을 위한 헬스케어 관리 시스템 평가. 2주차, 이 대리에게 또 문자가 왔다. 오늘 한성병원 계정 잃었어요. 재무팀장님 패닉 상태. 한성병원은 몇 달째 흔들리던 곳이었다. 구매팀을 안심시키고 불만을 달래고 붙잡아 두던 건 나였다. 나 없이 그 관계는 순식간에 시들었다. 나는 미래 메디컬의 고객을 직접 뺏어올 필요가 없었다. 그 관계는 항상 회사 로고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로 맺어져 있었으니까. 내 관리가 사라지자 계정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익숙했던 수준의 케어를 찾아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제니스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민혜경은 약속을 지켰다. 완전한 자율권, 자원 지원, 간섭 없음. 나는 미래 메디컬에서 저평가받던 핵심 분석가 3명을 스카우트했다. 채용 시기는 직원 유인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절했다.
우리는 미래 메디컬의 모범 사례와 최태석이 불필요하다고 묵살했던 내 혁신안을 결합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2달 만에 우리는 미래 메디컬이 수년간 공들였던 중견병원 2곳과 계약했다. 미래 메디컬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 내가 항상 만들고 싶었지만 제약 때문에 못했던 것을 제공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였다. 세종병원 평가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회의 때마다 미래 메디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 분석 보고서마다 그들의 새로운 경영 방식이 가진 리스크가 부각됐다. 비교 분석은 제니스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세종병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왔다. 늦은 밤, 강 건너 미래 메디컬의 불빛을 보며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강지윤입니다. 강전무, 나 최태석일세.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분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짓을 해놓고 내게 전화를 걸다니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최 회장님, 나는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했다. 의외네요. 자네가 나갈 때 우리가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서 말이야. 사람을 조종하려 할 때 쓰는 그 억지스러운 쾌활함이 묻어났다. 이사회가 상황을 재검토하고 있네. 우리가 너무 성급했을 수도 있어. 성급했다라. 나는 건조하게 되뇌었다. 15년 만에요. 그가 헛기침을 했다. 요점은 자네를 다시 수석 고문 자격으로 모셔올 기회가 있다는 거야. 팀이 자네의 그 기관에 대한 지식을 그리워하더군. 번역하자면 나 없이 익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깨달음이 억누를 수 없는 야만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과분한 제안이네요. 강 건너 미래 메디컬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타깝게도 전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어서요. 대우는 섭섭지 않게 해주겠네.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받는 게 얼마든 그 이상 주겠네. 나는 제니스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떠올렸다. 지분, 이사회 의석, 자율권. 최태석은 절대 주지 않을 것들이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그럼 원하는 게 뭔가? 좌절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말만 해. 내가 원하는 것? 처음엔 복수가 단순해 보였다. 고통을 주고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제니스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깨달았다. 복수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나는 증명을 원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길 원했다. 회장님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 같네요. 유치하게 굴지마 강전무. 이건 비즈니스야. 가끔은 어려운 결정도. 제 자리를 사위로 채우는 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죠, 회장님. 쉬운 결정이었죠. 겁쟁이의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계신 거고요.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세종병원 건 때문이라면 이건 제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바친 15년 인생에 대한 겁니다. 회장님이 족벌주의와 단기 이익을 위해 기꺼이 위험에 빠뜨린 그 15년 말입니다. 나는 진실이 스며들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회장님은 가진 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알았고요. 이건 악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죠. 항상 회장님이 설교하시던 거 아닙니까? 긴 침묵 끝에 그가 차가운 분노를 담아 말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경업 금지 조항은 변호사들이 확인해 준 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경쟁사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컨설팅 중이고 직원들을 빼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왔죠. 제가 하는 모든 건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계약법은 회장님이 수년간 요리조리 피하는 걸 보며 배웠으니까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가 위협했다. 사실 회장님, 제가 소모품이라고 결정하신 순간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계셨을 뿐이죠. 전화를 끊 차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했다. 그의 전화는 모든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허우적대고 있었다.
세종병원 건은 넘어가고 있었고 태성그룹 인수는 내가 예상한 대로 컴플라이언스 악몽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었다. 3일 후 이 대리가 결정적인 문자를 보냈다. 태성딜 무기한 연기, 긴급 이사회 소집, 김상무 실사 실패 책임 추궁당하는 중, 태성그룹 인수. 최태석의 유산이 될 뻔한 그 딜이 내가 있었다면 즉시 잡아냈을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모펀드 출신의 7개월 경력의 김민준이 완전히 놓쳐버린 이슈들 말이다. 그 주말 나는 해고 당일 내 눈을 피했던 박전무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간단했다. 자네가 옳았어. 첨부 파일은 하나였다. 이사회 회의록. 나를 해고하기로 투표한 그 긴급 회의가 사실은 3주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문서였다. 최태석은 타임라인, 이유,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박전무가 마침내 양심을 찾은 모양이었다. 나를 돕기엔 늦었지만 그들의 자멸을 증언하기엔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세종대학병원의 결정은 내가 설계한 대로 내려졌다. 평가위원회는 혁신성, 보안, 그리고 관계관리를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제니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천했다. 내가 제안한 확장 서비스를 포함해 이제 연간 600억 규모가 된 계약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3주 뒤 이관될 예정이었다. 민혜경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축하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고객 관계를 이끌면 2년 안에 모든 메이저 계약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불의의 교정을 위하여 그녀가 내 잔에 자신의 잔을 쨍하고 부딪혔다. 그리고 버려졌을 때 사라지기를 거부한 여자들을 위하여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뉴스가 들려왔다. 미래 메디컬의 주가가 세종병원 계약 종료 소식에 22% 폭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익명의 제보자가 테크 전문지의 태성그룹 인수 실패 원인이 경영진이 묵살한 치명적인 컴플라이언스 위반 때문이라고 흘렸다. 내가 흘린 게 아니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시스템이 금가기 시작하면 진실은 어떻게든 새어나오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세 곳의 병원 네트워크가 미래 메디컬과의 계약 평가 컨설팅을 의뢰해왔다. 눈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미래 메디컬을 파괴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제니스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중 이 대리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다. 회장님 사임 권고, 이사회 만장일치, 김상무도 해임, 위기관리팀 들어온대요. 나는 창가로 걸어가 강 건너 미래 메디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타워에 바친 내 인생 15년. 그들이 차가운 한마디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15년. 오늘부로 강전무와의 계약을 종료합니다. 나는 최태석이나 미래 메디컬을 파괴하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내 가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더 나은 것을 만들었을 뿐, 자연스러운 결과가 펼쳐지게 두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파괴적인 복수는 그들의 고객을 뺏거나 실수를 폭로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항상 그들 성공의 진짜 원천이었다는 걸, 나 없이는 수년간 내가 덮어주었던 약점들이 결국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걸 그들과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최태석은 미래 메디컬이 자신의 창조물이자 유산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미래 메디컬을 위해 일했던 게 아니었다. 미래 메디컬이나 때문에 굴러갔던 것이다. 띵동. 이메일 수신 알림이 울렸다. 세종대학병원 계약서 최종본, 서명 대기 중.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승리 중 첫 번째였다. 파괴가 아닌 창조 위에 세워진 승리. 드디어 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다시 한번 강 건너 미래 메디컬 건물을 쳐다보았다. 불빛이 왠지 희미해 보였고 위압감도 덜해 보였다. 잘 가세요, 회장님. 나는 창문에 대고 속삭였다. 더 이상 당신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여도에 비해 과소평가받거나 무시당하고 자격 없는 낙하산에게 자리를 뺏겨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혜경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일군 회사가 갑자기 당신을 소모품 취급할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더 생생하고 솔직한 직장 내 배신과 달콤한 정의구현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대상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의 잿더미 위에서 더 나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